퇴근하고 집에 딱 갔는데 네. 반려동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로봇이 딱 나오면서 아 주인님 힘들으셨죠? 뭐 야식을 미리 시켜놓고 맥주를 세팅하고 목욕물을 이렇게 준비하고 같이 이제 넷플릭스를 딱 틀어주는 그런 상상 한 번씩 해보죠. 아, 그럼 너무 좋죠. 그러면 아유 우리 로봇 나를 위해서 식사도 만들어주고 GPU 하나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아 그렇지. 착 넣어주고. 네. 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휴머노이드가 인공지능과 결합이 된다면 어떤 미래가 그려질까? 그리고 이 기술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국가전략연구단을 이끌고 있는 박찬훈 단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9월에는 과기정통부 주도로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공식 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산학연관이 정말 총결집했다. 이 정도로 이제 미래가 여기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피지컬 AI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을 우리가 확보하겠다. 확보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된 거죠. 바람직한 변화, 바람직한 준비라고 봐지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로봇의 시대이죠. 아.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한 지가 한 30년 정도가 야, 30년. 되는데 이렇게 로봇이 내 눈앞에 정말 잡히는 단계로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30년 하셨는데도. 그리고 이제 요즘 크게 느끼는 변화가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로봇에 AI를 집어넣나 보다. 이제 세상이 바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상이죠. 뭐냐면 이상해요. AI가 있었는데 로봇이라는 몸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이고. 이야, 전혀 다르구나. 네, 그래서 AI의 몸이 주어지는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됐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실은 이런 단순히 지식을 전달해주는 도구에 불과한 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죠. 몸을 가지게 됨으로써. 네, 그렇죠. 아. 매트릭스가 시작되는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궁극의 AI 시스템들이 쭉 개발이 될 텐데 그 AI 시스템에 휴머노이드라는 몸이 부여될 수도 있고 자동차라는 몸이 부여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형태의 몸체가 부여가 되더라도 네. 그 AI 자체는 굉장히 고도로 그 진흥화된 그러한 시스템인 거죠. 아.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형태의 몸들이 부여되냐에 따라서 그 AI들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제한되는 네, 그렇게 되는 시대니까 그것들을 이제 AI를 배제하고 보더라도 로보타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로보타이제이션. 모든 게 다 로봇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도 로봇화될 수 있는 로봇화되고.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공작 기계 같이 이제 기계를 깎는 기계들도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그냥 가공기였는데 그것도 로봇화된 공작 기계가 되면 걔도 큰 틀에서는 로봇의 범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발부 공작 기계가 혼자 막 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부품을 공급해야 되는 그 장소로 이동해서 또 깎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죠. 주문하고. 예, 탁탁탁 실제로 그런 눌러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벌써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그래서. 결국 좋게 보면은 도움으로 줄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넓게 보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 차라리 AI 없을 때는 안 무서웠어 별로. 맞아요. AI가 들어오니까 너무 무서운데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노이드는 또 꼭 필요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잘 살긴 잘 살았는데 로봇 없이도. 그러니까 그 모든 기술들이 보면 그 기술이 출현하고 난 다음에 얻는 게 있고 또 잃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계속 기술이 발전하는 거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가능하면 수요가 있는 한 그러니까 이제 휴머노이드가 꼭 필요하냐 이 관점보다는 가능해지면 하는 거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해져서 휴머노이드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휴머노이드를 써서 산업을 혁신하고 생산성을 더 극도로 높이고 네. 하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니까 또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가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들도 있겠지만 사회는 거기에 적응하면서 또 다른 길을 찾고 이렇게 하겠죠. 방향은 정해졌다. 방향은 그렇다면 우리가 정해졌죠. 어떻게 활용할지,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주도권을 대응- 잡을지. 이게 산이 중요한 있으면 거죠. 오르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체제가 이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하면은 다른 나라가 뒤처질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본주의를 조금 부정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가요? 맞아요. 저는 자본주의를 없애고 프로레타리아 혁명. 네. 오늘 옷 색깔도 위험합니다. 저 색깔까지 야, 네, 저 네. 준비했습니다. 자.
과장님께서 연구 핵심으로 자주 강조하시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이름하여 자율성장 AI. 오, 기존 모델과는 어떻게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율성장. 사실 예전에도 로봇이 있었고 또 지금의 휴머노이드도 있잖아요. 네. 두 분은 그 둘의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람의 형태를 띄었다? 약간 인공지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과거의 로봇은 인간이 뭔가 하나하나 시켜야만 하는 건데 지금의 로봇은 인공지능도 발전됨으로써 로봇이 알아서 스스로 한다. 모든 것들을 저는 과거는 임무가 정해지면 그거에 맞게 팔 하나만 생겨 있어요. 네. 그래서 팔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커피를 내리는 로봇이고. 근데 휴머노이드는 쓸데없이 왜 두 팔 두 다리를 넣었을까? 네. 범용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일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두 분의 얘기하신 거 속에 이제 제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접점에 틀렸어 둘 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궁극적 가치는 네. 그 다목적성에 있다고 봐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작업들을 다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근데 지금의 휴머노이드 시스템들은 사실 그러고 있지 못하죠. 왜냐하면 커피를 내리는 걸 배워야 되고 그걸 그렇죠. 배웠다고 테이블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테이블을 정리하는 걸 또 배워야 돼요. 근데 사람도 배워야 되잖아요. 아니, 사람도 배우긴 하지만 사람은 배우는 과정이 무지하게 짧죠. 그리고 그렇죠. 한 번만 보면 알죠. 그리고 능동적이잖아요. 알죠. 맞아, 맞아. 근데 지금은 아직은 저희가 이 피지컬 AI를 그 제어하는 수준이 네. 저희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네. 굉장히 단순한 작업들조차도 하나하나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 배워야 돼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 배우는 과정이 너무도 지루하고 돈이 많이 드는 맞아요. 작업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 배운다는 과정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로봇을 가지고 그 일을 시행착오로 막 하면서 데이터를 모아요. 그때 팔에 관절은 어땠는지, 그때 그 뭐 컵을 이렇게 들 때 떨어뜨리는 일들은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 데이터를 정말 무지하게 많이 모아가지고 그 속에는 배우는데 필요한 정보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러면 또 드러낼 걸 또 드러내고 심지어 많이 배워도 또 우리가 모르는 변수도 그렇죠. 많잖아요. 또 있을 수 있고. 그렇지. 그래서 가르쳤더니 가르치면 늘 좋아지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휴머노이드가 이게 쓰겠냐. 이게 결국은 다목적성인데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혼자서 그 시행착오들을 반복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자기를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정제하고 스스로 학습해서 성능이 좋아지면 그걸 취하고 아니면 버리고 이런 과정들을 혼자 해낼 수 있어야 될 거야. 그런 휴머노이드를 지향해야 되는 거야, 맞을 거야. 그래야 쓰일 수 있겠지. 경쟁력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자율성장 AI의 저희 이제 모티베이션이고. 그러려면 첫째는 일단 사람처럼 일할 수 있는 몸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뭐 보여도 주고 뭔가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감각이 제일 중요하죠. 너무 세게 줘도 안 되고 약하게 줘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각 돼요. 비전? 지금 손에 네. 뭔가 약을 발라서 감각을 없애버리셨어요. 네. 그러면 평상시에 하실 수 있던 모든 일들을 다 못할 거예요. 맞아요. 연필을 잡고 글자를 이렇게 적는다? 불가능하죠. 그렇죠. 하다못해 컵 하나를 들고 오는 것도 힘들 거예요. 들었는지를 모르니까. 심지어 그렇죠. 그 계단 잘못 설계하면은 같은 높이로 이렇게 항상 계단 하잖아요. 공사 인부가 한 번씩 실수로 넘어져. 한 3cm 짧게 하면은 다 그렇게 넘어져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람은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감각으로 이 정도 높이구나라는 걸 인지하면서 하기 때문에 발을 이제 헛디디면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센서가 한두 개도 아니고 아주 많아야 그렇죠. 되네요. 그러니까 사람처럼은 아니겠지만 네. 따뜻함을 느끼는 센서, 그다음에 그 압력, 압력을 압력 느끼는 센서. 센서, 이렇게 미끄러짐을 느끼는 센서, 뭐 진동을 느끼는 센서 이런 그 다중 감각들이 몸 전체에 구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네. 그다음에 그게 구현됐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그 많은 정보들을 시각 정보하고 전부 온라인을 시켜서 네. 또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1초에 수십 번씩. 그렇죠. 그런 AI가 또 없죠. 없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들은 보통 이제 LLM 베이스의 생성 AI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들은 이 감각 정보를 아직 다 처리하지 못하고 그렇죠. 처리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그러니까 감각 또 감각을 처리할 수 있는 AI 그리고 사람들은 추상적인 정보도 처리하고 그다음에 신속한 운동 반응도 우리 다 보이잖아요. 갑자기 여기 야구공이 딱 날아왔을 때 순간에 딱 잡을 수 있잖아요. 저는 못 잡습니다만. 하지만 뭐 대뇌와 소뇌를 흉내낸 사람의 뇌구조를 닮은 그런 이제 휴머노이드 전용 AI 이런 것들이 좀 다 통합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그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을 때 로봇 스스로 자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여러 분야에 이제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들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는 거 우리 궁극의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이제 자율성장 AI라고 AI라고 합니다. 합니다. 네. 야, 어렵네요. 자, 그런데 자율성장 AI를 굉장히 이제 제가 어렵다고 느꼈던 게 그 이전에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센서가 그렇게 전역에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관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자기가 어마어마한 그 센싱하는 것들을 처리하면서 스스로 학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로봇이 스스로 한다고 하면 프로세싱 능력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접근 방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있는 LLM들은 로봇을 위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자생적으로 시작을 한 거지. 네. 그러니까 치우고 네네. 로봇을 위해서 우리가 바닥부터 다 빌드업 해볼 거야.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네.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겠죠.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네. 이미 있는 LLM 베이스의 생성 모델들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상식과 전문 지식들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학습을 했죠. 그걸 최대치로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걔가 이제 추상적 정보를 처리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목적은 걔네들은 모듈 형태로 우리가 그냥 쓰고 일종의 상식 모델로 쓰는 거죠. 상식 모델로 쓰고 작은 어떤 그 AI 모델들이 이렇게 대여섯 개가 이렇게 뭉쳐서 있는 AI 연합체로 이제 저희가 대뇌를 좀 만들려고 하고 로봇의 대뇌. 대뇌. 근데 그것들을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꽂아 놓으면 대뇌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형태. 그리고 그거 한 거로 완전히 별개로 로봇의 행동을 생성하기 위한 생성 AI 모델이 또 필요해지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연구를 했을 때 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네. 둘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뭉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대뇌에서 예를 들면 시각적으로 보고 감각을 받고 해서 뭔가 추상적인 정보들을 처리하면 손해가 해야 될 일들을 얘가 다 결정을 해주고 그럼 손해가 그 정보를 받아서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실제 행동을 발현해내도록 하는 이제 그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죠. 그게 네, 그냥- 그걸 그렇죠. 내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둘이 또 계산 속도가 또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다 묶어서 학습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게 사실은 다 이렇게 그 휴머노이드 전용의 AI 모델을 만드는데 사실 다 넘어야 될 산들이죠. 로봇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야, 우리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알면서 좀 감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네.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또 이 사람의 섬세한 동작까지 꼽자면 또 엄청 다양하잖아요. 네. 도구를 쓰는 또 메커니즘, 가위는 이렇게 써야 되고 집게는 이렇게 써야 되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로봇이 과연 이게 과연 모든 것들이 가능할까? 인간이 하는 이 그치. 섬세한 모든 작용들이나 이런 일들이나 일련의 과정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단편적인 기술들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AI 기술도 특정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우리 옆에 동반자로 두고 사용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다목적성 그거가 미트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해낼 마기에는 기술적 갭이 이제 아직 어마어마하게 크죠.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해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멀다. 근데 그게 뭐 아주 멀리 있기야 하겠냐. 그때 몇 년을 보시죠, 단장님은? 네.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뭐 5년 하시는 5년?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 30년 가도 안 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0년 너무했다. 저는 한 10년 정도라고 봅니다. 딱 중간. 네. 근데 우리 옆에 그러한 애들이 막 출연해서 심심치 않게 로봇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기도 쓰고 있네 하는 거는 5년 안 걸릴 거야 아마. 사실 우리 집안일 같은 거 할 때도 뭐 엄청 까다로운 건 아니고 집안 내에서 특정 뭐 그렇죠. 일들을 하는 아, 거니까 아, 아. 그런 수준은 건- 가능하지 네, 않을까. 그런 거는 뭐 의외로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안일이 되게 어려워요. 손을 엄청 잘 써야 돼요. 제가 오죽하면 지금 6살 제 딸이 뭐 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못 믿겠거든. 미끄러지고 막 깨먹고 그렇죠. 이런 맞아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빨래를 하는데 띡띡띡 누르는 것까지는 쉬워. 그다음 빼갖고 하나씩 꺼내서 탕탕 털어가지고 널고. 건조기에 넣고 돌리고 나중에 빼서 이걸 갠다? 와, 이거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로봇이 잘 못하는 범주의 일은 아니다. 그 라고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손가락도 요즘 테슬라 보니까 사람 관절 수만큼 따르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더 넣어도 되고. 그러면은 아이가 울 때 어르고 달래주는 로봇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계속 본인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걸 계속 물어보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기술이 발전된 것만 보고 자꾸 상상을 하잖아요. 네. 지금 휴머노이드들은 일단 피부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들이 되게 많지만
이게 어느 정도 기술이 이제 성숙되고 나면 감각이 장착된 피부가 있는 휴머노이드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멤브레인으로 완전 다. 그러면 사실 사람이 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휴머노이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완급 조절이 되니까. 휴머노이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 AI를 제외하고 나면 손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핸드 쪽에서 뭔가 돌파가 한번 일어났지만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의외로 이게 다 가능하네 그러네.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공간 센싱이 되면 되는데 그러면 전문가로서 이제 단장님이 보실 때 이거는 사람들이 의외로 쉽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들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시장이 가장 광범위하고 그리고 그게 안 돼? 하는 일이 있어요. 뭐지? 그게 뭐 사과를 깎고 막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한다는 거죠 오히려. 아니요. 그건 진짜 어렵죠. 어려워요? 아, 사과도 못 깎나? 사람도 사과 못 깎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못 깎지요. 아니 여기 다 이거 윙 하고 돌면서 뭐냐면 이렇게 아무리 간단한 작업도 조립에 관계된 것들은 모봇이 못합니다 아. 지금. 아니 예를 들면 조립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뭘 이렇게 DIY. 그 뭐. 사각형 별 모양 이렇게 되는 거를 내가 그냥 이렇게 꽂으면 우리는 잘 되는데. 꽂잖아요. 네. 로봇은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죠. 근데 로봇이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휴머노이드를 써서 말하자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대부분 그 조립에 관련된 일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감각, 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 조립에 대한 일들을 사람 대신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기술이 만약에 그러면 이제 딱 혁신이 돼서 된다면은 1인 1 로봇 시대가 오겠죠. 오겠네요. 근데 그게 2억 5천만 원짜리야. 그러면 사실 나는 못 사잖아요. 제대로 된 거 업데이트까지 잘 된다고 그렇게 하면 비싸지 않을 저도, 겁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을 왜냐하면 겁니다. 자동차보다 쌀 것 같고 그리고 비싸더라도 저는 구독제로 갈 것 같아요. 렌탈 해가지고 정수기 렌탈하듯이 그러네.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뭐 단장님께서 봤을 때 뭐 자동차 수준까지 떨어질지 아무리 싸도 기본적으로 센서가 있고 CPU가 GPU가 있으니까 네. 뭐 다이소에서 팔 정도는 아닐 거잖아요. 지금 다이소 무시하시나요? 네.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질 거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할까?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시장이 형성될 거냐도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얼마나 떨어질지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자동차 시장 정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데 가격이 자동차 정도면 하죠. 집집마다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럼요.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반려 휴머노이드 네. 이러면 강아지 같이 생긴. 걔는 엄청 싸야겠죠. 예를 들면 뭐 700만 원, 500만 원 이래도 비싸다고 느낄 수 있을 테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생산을 정말로 규모의 경제가 된다면 많이 해낼 수만 있으면 가격은 뭐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정용 그 로봇 청소기 네네. 또 보면 지금은 엄청 활발하게 쓰잖아요. 네. 초창기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쓰지 맞아, 않았어요. 맞아요. 네.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기도 하고 근데 꾸준히 그 시장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팔리면서 가격은 비교적 성능에 비해서는 계속 낮아져 왔죠. 그러네요. 근데 성능은 좋아지고 좀 그렇죠. 휴대폰도 처음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말도 안 된다 그렇죠. 싶었는데 문제는 이걸 통해서 하는 일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로봇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건데 자 그럼 휴머노이드 이제 개발을 할 때 3대 핵심 분야 말씀하신 내용 종합해 보면 일단 플랫폼 몸체가 좀 있어야 될 거고요. AI 두뇌가 좀 여러 가지 센싱을 하고 또 이제 되네.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인프라 자체가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책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있고 보실 때 우리의 잠재력을 문이 열려 있는지 아니면 좀 닫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그 인프라를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우리는 후발주자라는 게 명백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도 미국, 중국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작은 돈들이에요. 어쩔 수 그러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그냥 승부를 해서는 이겨내기가 되게 어렵고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갈 텐데 그 사업들이 어떤 그 최종적인 목표 하나를 위해서 그 연구자들이 다 연합해서 연구할 수 있는 말하자면 연합 연구 일종의 네네.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약간 일종의 필요하다고 허브 같은 걸 좀 만들어주는 네, 그게 게 필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프로토콜도 통일을 하고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우리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고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기업에 계신 분들도 저희하고 코업을 하기를 원하면 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로봇을 학습시키고 모여진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뭐 데이터 팩토리 그다음에 오픈 AI 생태계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전략연구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지원해주고 계시고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AI 휴머노이드 기술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제 중국, 미국에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소비자 입장에서 사오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 수가 들죠, 있어요. 들죠.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좀 놓치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얘기하신 대로 우리 로봇 이미 굉장히 많이 수입해서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뭐 사실 자동차도 엄청 많이 수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드는 것보다 싸면 수입하는 게 그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죠. 근데 휴머노이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뭐냐면 눈과 귀를 통해서 학습 들어온 정보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고 판단하고 또 이걸 유지 보수를 위해서 또 그 공급 회사로 또 보내고 이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 위험하네. 이게 보안 꼭 예를 들면 국가 단위의 보안이 필요한 것 이런 데 휴머노이드를 수입사는 못 쓴다 이거보다도 회사의 어떤 기밀 사항들이 있는 곳에는 사실 그 외산들을 절대 쓸 수가 쓰기가 없겠네. 어렵죠. 보안도 안 되겠네, 그런 절대로. 그 해킹도 될 수 있고 해킹당한 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국가적 보안의 측면에서도 네. 뭐 사올 것도 있고 우리가 쓸 것도 있는데 어쨌든 반드시 세계적으로 경쟁이 여기는 AI 휴머노이드 기술이 대한민국 안에 장착돼 있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휴머노이드 기술 같은 것들도 나중에 군사적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나중에 다 전략 기술화 될 거거든요. 휴머노이드 기술은.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휴머노이드 기술들은 이제 국가들마다 밖으로 나가는 걸 다 통제하게 될 테고. 약간 저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스마트폰도 법령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연계된 모든 산업이 다 망해버렸거든요. 전자사선, MP3 그런 것처럼 이런 법령 기능이 되는 휴머노이드 나오면 그거 이상의 일들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일들의 자리를 잡아고 있던 산업군도 다 망해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죠. 뭐 식기세척기라든가 뭐 이제 로봇 청소기라든가 뭐 이제 이 휴머노이드 다 해주니까 다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경제적인 의미에서도 무조건 우리나라 국산 이런 K 그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듣다 보니 이게 정말로 파급력이 있고 어느 정도 선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 전략 기술 중에 하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피부를 가진 로봇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해지게 됐을 때 얘랑 사랑에 빠져서 히키코모리가 되어가는. 왜냐하면 얘는 모든 걸 다 해줘. 내가 원하는 거를 정말 너무 성격도 촉촉해줘. 맞춰주고. 성격도 맞춰주고 그리고 이 외모도 이상형이야.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러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그러니까 오히려 로봇은 사람을 닮아가는데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거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까지 막 생각하면서 당장 무섭거든요. 그냥 인공지능 지금만 봐도 GPT랑 너무 말이 잘 통해서 그 친구랑만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어떤 걱정스러워요. 걱정이라기보다는 또 실제로 생길 수 있는 일들일 것 같고요. 근데 그 유발 하라리가 했는 말 중에 지금 제가 정확한 표현은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구상에 지금까지는 인류라는 지성체만 지금 살아왔는데 맞아요. 그렇죠. 네. 인류하고 거의 등가인 혹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우수한 또 다른 지성체가 등장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동반자가 존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또 다른 존재와 우리 인간들과의 이 관계를 이걸 어떻게 형성해 나가야 될 건가. 그다음에 실제로 아까 얘기하신 이제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일종의 통제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포용해 넣을 수가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큰 부작용이 없도록. 어차피 이건 필연적인 그렇죠. 거니까 어떻게 하면 연착륙을 시킬 수 있을까? 더 생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질 테고 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덕적인 관념에 관계된 것들도 많이 바뀔 테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인간관계의 틀도 저는 많이 바꿀 거라고 봐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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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기- 면에서 로봇은 우리가 만들 테니 고민은 너네가 해라. 라는 또 깊이 있는 말씀을. 근데 그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너무 상하 관계로 하다가 얘네가 너무 화가 나면 또 우리를 없애려고 하면 무서워지니까 적당히 조심해서 굽신굽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어쨌든 그 AI 휴머노이드를 저희 동반자로 인정을 하되 네. 장기적으로 그 통제권은 여전히 인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냥 법적인 장치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해킹하면 어떡해요? 그거 걱정됐어요.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살아보고 싶다. AGI가 탑재된 네. 이런 휴머노이드의 세상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유토피아가 되겠죠. 그러면 그러겠죠. 말 그대로 일은 휴머노이드가 로봇을 하고 휴머노이드가 생산한 재화는 우리가 나눠 가지고 그렇죠. 그럼 그 유토피아잖아요. 남은 그럼 우리는 진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쵸. 창의적인 일들을 하고 그쵸. 있고.
그러면 우리는 게을러지고 게으르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한다는 일 하고 자, 하고 싶은 일이 게으른 거죠. 막 뛰는 걸 보고 있어요. 이제 외계인이 나타나 딱 보고 났더니 저기는 저 로봇이 세상의 주인이고 저기가 약간 애완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쩌면 그 휴머노이드 AR 로봇이 외계인일 수 있어요. 미래에. 맞아요.